나는 평생 장례식장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23살, 쓸모없는 영어 영문학, 학위만 들고 통장의 잔고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돈 걱정만 아니라면 처음엔 꽤 괜찮은 일자리로 보였다.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 서울 변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는 제일 나아 보였다. 주유소 알바나 편의점 야간 근무보다는 훨씬. 광고에는 단순히 야간 관리인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전화 받거나 혹시 유족이 급히 무언가 필요할 때 응대만 하면 된다고. 대부분의 시간은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넷플릭스나 보면서 지낼 수 있겠지 싶었다. 내가 자란 곳은 고향이었지만 이 장례식장이 자리한 부평은 늘 다른 세계 같았다. 낡고 오래된 공기가 떠돌고 좁은 골목마다 습한 바람이 머물렀다. 미묘하게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듯한 분위기. 돌아가신 할머니는 늘 말하곤 했다. 부평은 비밀을 숨기고 산다. 신부조차 고해성사에서 다 듣지 못하는 비밀이 있지. 장례식장은 부평 끝자락에 있었다. 아스팔트가 끊기고 자갈길로 바뀌는 구간을 지나면 골목 끝에 우뚝 선 건물이 보였다. 버건디색으로 칠한 빅토리아 양식 건물, 검은색 몰딩, 기묘하게 어두운 분위기의 텐마루, 그리고 뒤편엔 작고 오래된 부속 건물 하나. 다들 준비실이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곳이었다. 면접은 원장이 직접 봤다. 최두현 원장. 말라서 뼈만 남은 듯한 체구, 빛을 삼켜버릴 것 같은 검은 눈, 마른 가지를 쥐는 듯한 차갑고 메마른 악수. 밤일은 아무나 못하지. 그의 사투리 섞인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래도 돈은 그만큼 주는 법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필요했으니까. 저는 원래 밤에 강합니다. 그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가 내 앞에 노란빛이 감도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오래된 타자기 글씨, 군데군데 다른 잉크로 덧붙여 쓴 규칙들. 야간 근무, 규칙 밤 10시, 이전 도착, 아침 6시 이전, 퇴근 금지, 10시 5분 정확히에 현관문 잠글 것, 3번 확인, 모든 빈소의 불은 반드시 켜둘 것, 절대 끄지 말 것, 11시 30분, 1시 15분, 3시 40분에는 건물 전체 순찰, 문은 22개여야 한다. 그 이상일 경우 절대 열지 말 것. 읽어 내려가자 이해하기 힘든 금기들이 이어졌다. 거울을 보지 말라. 프랑스어로 노래가 들리면 이어폰을 써라. 준비실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무시하라. 나는 억지로 웃으며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예, 간단하네요. 최 원장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꼭 읽고 외워. 규칙을 지키는 게 살아남는 길이야. 책상 위로 열쇠 뭉치가 미끄러졌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순간 정말로 물어봐야 했는데 왜 전임자가 갑자기 그만뒀는지,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한지. 하지만 내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월세와 고장난 차 에어컨뿐이었다. 퇴실하려는데 연로한 비서 김순옥 할머니가 내 손목을 덥석 붙잡았다.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빛은 연민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다. 조심해, 자네. 그녀는 속삭였다. 그곳은 밤이 되면 달라져. 꼭 규칙을 지켜. 단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팔을 뺐다.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등골 어딘가가 싸늘해졌다. 그날 밤 아파트에서 규칙서를 다시 펼쳐 읽었을 때 이상한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2부 첫 출근은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이던 부평역 근처와 달리 장례식장 근처는 적막했다. 습한 바람에 우산이 뒤집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택시 기사도 내릴 때 한마디 했다. 이 시간에 거길 들어간다고요? 참 별난 직장이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건물 앞에 도착하니 낡은 대리석 벽과 빗물에 젖은 검은 철문이 마치 입을 벌린 괴물 같았다. 열쇠로 문을 잠그고 3번 확인했다. 규칙대로. 로비는 싸늘했다. 벽마다 오래된 위패와 검은 액자가 걸려 있었고 형광등은
약간 깜박였다. 냄새는 알코올과 국화꽃이 뒤섞인 듯 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어딘가에서 골마오는 듯한 썩은 냄새가 미묘하게 스며 있었다. 처음 1시간은 별일 없었다. 컴퓨터를 켜두고 인터넷을 보며 시간을 죽였다. 그러나 11시 30분 첫 번째 순찰 시간이 다가왔다. 손에 규칙서를 쥔 채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빈소는 4개뿐이었다. 하지만 내 앞에 5번째 문이 있었다. 문 위에는 작은 황동 번호판이 붙어 있었는데 5라고 새겨져 있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규칙서가 떠올랐다. 문은 22개여야 한다. 그 이상일 경우 절대 열지 말 것. 나는 숨을 고르며 문을 세웠다. 원래 있던 4개의 빈소, 그리고 방금 나타난 5번째, 나머지 직원실, 창고, 화장실까지 합쳐 정확히 22개. 그런데 이 문호번이 추가된 것이다.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다. 안쪽에서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틈이 벌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있는 힘껏 문을 밀어 닫았다. 그리고 주머니 속 열쇠로 문을 걸어 잠갔다. 손이 떨려 열쇠를 3번 돌리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귀를 대고 듣자 안에서 누군가 낯기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할 수 없는 건조하고 갈라진 숨 같은 웃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으려 귀를 떼었다. 그냥 착각이다. 스스로 중얼거렸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야.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뒷덜미에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문 안쪽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 같은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CCTV 모니터가 6대 놓여 있었다. 각 복도와 빈소의 화면이 번갈아가며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빈소 5번. 분명 문은 내가 잠갔는데 화면 속에서는 벌어져 있었다. 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서성거렸다. 형체가 희미했지만 마치 목이 긴 무언가가 안에서 몸을 비트는 듯했다. 모니터가 갑자기 깜박이며 화면 위에 하얀 글씨가 번쩍였다. 열어줘. 나는 숨을 죽였다. 다시 글씨가 사라지고 CCTV는 평소처럼 돌아갔다. 하지만 문틈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책상 위 규칙서를 다시 펼쳤다. 4번 규칙 밑에는 굵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다. 문을 연 자는 그 문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 나는 이 글씨를 전에는 보지 못했다. 분명 집에서 읽을 땐 없었던 문장이었다. 펜으로 써넣은 듯 번들거리는 잉크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1시 10분이 되자 사무실 안의 공기가 뚝 떨어지듯 차가워졌다. 형광등이 윙윙거리고 벽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규칙서가 떠올랐다. 1시 15분 건물 전체 순찰. 나는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전등을 챙겨 들고 다시 복도를 걸었다. 내 발자국 소리가 기묘하게 메아리쳤다. 바닥은 평평했는데도 마치 울퉁불퉁한 무더미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빈소 1번 앞에 멈췄다. 문틈으로 은은한 향 냄새가 흘러나왔다. 꽃향이 아니라 기도할 때 피우는 향, 특유의 매캐하고 싸한 냄새. 그런데 그 안엔 오늘 아무 빈소도 없었다. 텅 비어있을 텐데. 중얼거리며 손잡이를 돌리려다 규칙서가 떠올랐다. 모든 빈소의 불은 반드시 켜둘 것. 절대 끄지 말 것. 혹시 누군가가 몰래 들어가 불을 끈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귀를 문에 댔다. 그 순간 안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쉰 여자 목소리였다. 돌려줘. 제발 돌려줘. 식은땀이 등에 흘렀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서둘러 뒤로 물러났다. 규칙은 규칙이었다. 다시 복도를 따라 걸으며 문을 세웠다. 하나, 둘, 셋. 정확히 22개. 그런데 끝에 다다르자 이번엔 23번째 문이 나타나 있었다. 이번엔 번호판도 없었다. 검은 나무문, 칠이 벗겨지고 표면에는 수없이 긁힌 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 손톱으로 필사적으로 긁어댄 듯 나뭇결이 일그러져 있었다. 문틈 사이로
서늘한 한기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분명히 안쪽에서 쿵쿵 무언가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삼키며 뒷걸음쳤다. 규칙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이상일 경우 절대 열지 말 것. 하지만 이미 이 문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때 복도 끝 CCTV 카메라 불빛이 깜박이며 나를 비추었다. 순간 모니터 속 화면이 떠오르며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화면 너머에 나는 문을 잡고 있었다. 현실에 나는 물러서 있는데 모니터 속 나는 문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틈 사이로 뭔가가 나왔다. 긴 팔, 축 늘어진 머리칼, 얼굴 없는 형체. 현실 속 문틈에서도 똑같은 팔이 불쑥 튀어나왔다. 시커먼 손이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놓아줘. 나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뿌리쳤다. 손전등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잠시 뒤돌아보니 문은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22개의 문만 가지런히 남아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사무실로 뛰어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러나 모니터 속에서 또렷하게 보였다. 내가 방금 본 그 문이 다시 복도 끝에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CCTV 화면 위에 또다시 글씨가 번쩍였다. 너는 이미 열었다. 3시가 가까워지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규칙서가 머릿속에서 날카롭게 속삭였다. 3시 40분 마지막 순찰. 나는 억지로 일어나 몸을 흔들며 복도를 향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복도 안에는 이상한 울림이 겹쳐 들렸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소리 같았다. 나는 손전등을 켰다. 불빛이 벽을 스칠 때마다 오래된 액자 속 사진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검은 상복 차림의 얼굴들, 희미하게 번진 눈동자들. 그 시선이 따라붙을 때마다 뒷목이 뻣뻣해졌다. 빈소 3번 앞에 다다랐을 때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나왔다. 그런데 바람 속엔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민준아, 들어와. 이 안이 따뜻해. 나는 얼어붙었다. 목소리는 분명 내 이름을 불렀다. 이곳에서 내 이름을 알 리가 없는데. 손전등 불빛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꺼졌다. 사방이 암흑으로 가라앉았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부스럭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신발이 아니라 맨발이 바닥을 긁는 소리.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뒤돌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걸어오고 있었다. 키는 비정상적으로 크고 목은 부러진 인형처럼 옆으로 꺾여 있었다. 팔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져 바닥에 끌리며 손톱은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다. 그 형체가 내 앞에서 멈추더니 부러진 목을 덜컥 소리내며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없었다. 검은 구멍만 뚫려 있었고 그 안에서 바람처럼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돌려줘. 내 자리를 돌려줘. 나는 뒷걸음치며 규칙서를 움켜쥐었다. 이럴 땐 무엇을 해야 하지? 그러나 규칙서에는 답이 없었다. 대신 내가 쥔 종이 위에 새로운 문장이 붉게 번져나왔다. 세 번째 순찰에서 만나는 자는 네 뒤를 따른다. 나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복도를 가로질러 사무실 문을 열고 열쇠로 잠갔다. 그러나 곧 뒤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내 바로 등 뒤에 붙어있는 듯. 모니터를 보니 모든 CCTV 화면에 그 형체가 나타나 있었다. 복도, 계단, 창고, 심지어는 내가 있는 사무실 앞까지. 그런데 내 심장이 얼어붙은 건 마지막 화면 때문이었다. 화면 속 빈소 5번. 다시 나타난 그 금지된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안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내 얼굴, 내 몸, 내 눈빛. 그러나 표정은 웃고 있었다. 모니터 속 나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내 자리는 이미 정해졌다. 그리고 화면 위에 마지막으로 문장이 떠올랐다. 새벽 6시까지 버티지 못하면 네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벽시계 초침이
틱, 틱 소리를 내며 새벽 4시를 가리켰다. 남은 시간은 고작 2시간. 그러나 그 2시간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사무실 문 너머로는 여전히 쿵쿵 발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마치 내 심장 박동과 똑같은 속도로 나는 의자에 앉아 규칙서를 부여잡았다. 손끝은 땀에 젖어 종이가 구겨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처음보다 페이지가 늘어난 듯했다. 한 장, 2장 넘길 때마다 낯선 문장들이 더 붙어 있었다. 네가 본 것은 모두 기록된다. 도망치면 바깥이 더 끔찍해진다. 해가 떠도 끝난 게 아니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냥 헛것이야.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곧 누군가 바로 귀 옆에서 속삭였다. 맞아. 넌 이미 여기 갇혔어. 나는 반사적으로 옆을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내 오른쪽 귓불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바로 옆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것처럼. 겁에 질려 CCTV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비어있어야 할 빈소마다 검은 그림자들이 서 있었다. 허리 굽은 노인, 눈 없는 아이, 머리 없는 여인. 그들이 하나같이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모니터, 형광등 전부 꺼졌다. 사무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또 사무실 문이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3번, 그리고 또 3번.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이어졌다. 마치 내가 답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듯. 그냥 무시해. 열면 안 돼.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나 이번엔 문이 울리기 시작했다. 쿵. 쇠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흔들렸다. 동시에 바닥이 진동했고 책상 위 열쇠들이 덜그럭거렸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런데 규칙서가 스스로 펼쳐졌다. 마지막 장에 붉은 글씨가 뚜렷하게 나타난. 네가 버티면 문은 닫히고 네가 포기하면 문은 열리리라. 손이 떨렸다. 이걸 어떻게 버티라는 건가? 하지만 희미한 희망이 있었다. 단 2시간만 버티면 된다는 희망.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멈췄다.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안도하며 등을 의자에 기댔다. 그런데 갑자기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 수신자 이름은 없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받자 익숙한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준아, 그만해. 문 열어. 네가 버티면 내가 사라져. 숨이 막혔다. 그것은 분명 내 목소리였다. 그러나 동시에 낮고 갈라진 울림이 섞여 있었다. 내가 아닌 무언가가 흉내내는 것처럼. 열어. 안 그러면 네가 내 자리를 대신해야 해. 통화는 끊겼다. 휴대폰 화면은 다시 까맣게 꺼졌다. 그리고 사무실 문틈 아래로 축축한 검은 액체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피인지 기름인지 알 수 없는 끈적한 액체가 내 신발 밑창에 스며들며 냄새를 퍼뜨렸다. 썩은 고기와 곰팡이가 섞인 듯한 역한 악취. 나는 울부짖듯 중얼거렸다. 버텨야 해. 60까지만. 그러나 시계는 여전히 사실을 조금 넘긴 상태였다. 사무실 안은 숨조차 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바닥에 흘러든 검은 액체는 점점 넓게 번지며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피부를 조여왔다. 움직일수록 뼛속까지 서늘한 기운이 파고들었다. 나는 책상 위로 몸을 올려 버티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액체 속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창백하고 길쭉한 손가락. 손톱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검붉은 진물이 흘러내렸다. 그 손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놔! 놔! 나는 필사적으로 발길질을 했다. 손은 잠시 놓였다가 다시 여러 개가 한꺼번에 튀어나왔다. 남자 손, 여자 손, 아이 손. 수십 개의 손이 바닥에서 꿈틀거리며 나를 끌어내리려 했다. 규칙서를 붙잡은 손이 저절로 펴졌다. 페이지가 스스로 넘겨지더니 새로운 문장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물속의 손을 보면 눈을 감아라. 보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다. 나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여전히 손들이 살갗을 스치며 오싹한 감촉을 남겼지만 시선을 닫자 그 힘이 약해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동안 한참을 그렇게 버텼다. 눈을 떴을 때 바닥은 다시 마른 채였다. 손도 액체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악취만이 여전히 공기를 짓눌렀다. 벽시계를 보니 5시 10분, 아직도 50분 남았다. 그러나 그 50분은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다. 그때 사무실 안 전화기가 울렸다. 삐걱거리는 구형 전화기에서 났고 무거운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차마 받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봤다. 그러나 벨소리는 점점 커졌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에 머리가 멍해졌다. 결국 수화기를 들었다. 잡음 섞인 숨소리 뒤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준아, 나야, 지은이야. 나는 얼어붙었다. 지은, 대학 시절 내 여자친구 이름이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나 여기 있어. 문만 열어줘. 추워. 너무 추워.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기계적이었다. 울음소리와 잡음이 섞여 마치 오래된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는 듯했다. 나는 수화기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러나 전화기는 계속 울렸다. 울음소리, 비명, 웃음소리가 뒤엉켜 흘러나왔다. 마치 수많은 죽은 자들이 한꺼번에 속삭이는 것처럼. 그만해! 내 절규에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가 기어나오는 듯 검은 머리카락이 수화기 구멍 사이로 뚝뚝 흘러내렸다. 머리카락은 바닥에 쌓이더니 점점 길게 늘어졌다. 그 끝에서 창백한 손이 나타났다. 그리고 뼈만 남은 얼굴이 천천히 기어나왔다. 눈이 없는 구멍에서 검은 액체가 줄줄 흘렀다. 나는 문 쪽으로 달려가 열쇠를 돌렸다. 그러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규칙이 떠올랐다. 아침 6시 이전 퇴근 금지. 뒤돌아보니 그 얼굴 없는 형체가 내 앞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피로 젖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질질 끌리며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그 형체가 입을 열었다. 내 자리는 비어 있어. 곧 내가 채울 거야. 벽시계 초침은 여전히 느리게, 끈질기게 움직이고 있었다. 5시 30분, 아직 30분 남았다. 5시 40분, 벽시계 초침이 여전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 등을 기댄 채 규칙서를 쥔 손을 떨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벽마다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가, 내 차례야. 곧 열릴 거야. 규칙서를 펼치자 마지막 장이 저절로 찢겨나갔다. 찢겨진 페이지는 바닥에서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듯 기어다녔다. 거미처럼 바삐 달려가더니 사무실 문틈 밑으로 빠져나갔다. 잠시 후 복도 전체가 울렸다. 쿵, 쿵, 쿵. 마치 수십 명이 동시에 문을 두드리는 듯 문틈 아래에서 다시 검은 액체가 흘러들었고 바닥은 곧 범람하는 강물처럼 변했다. 나는 책상 위로 올라가 마지막 희망처럼 벽시계를 노려봤다. 5시 50분, 단 10분. 하지만 그 10분이 내 삶의 가장 긴 시간이 될 것 같았다. 그 순간 CCTV 모니터가 다시 켜졌다. 화면 속에는 빈소 5번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나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아까 봤던 웃는 나, 모니터 속 나는 사무실로 다가왔다. 그리고 곧 화면 속에서 사무실 문 앞에 서더니 손을 들고 두드렸다. 똑, 똑, 똑. 나는 절규했다. 너는 내가 아니야. 그러자 화면 속 나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웃으며 입을 열었다. 6시까지 남은 건 너의 호흡뿐이야. 문이 흔들렸다. 열쇠가 안쪽에서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붙잡고 버텼다. 그러나 그 힘은 내 힘보다 훨씬 강했다. 손목이 비틀리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벽시계가 5시 59분을 가리켰다. 초침이 천천히 10일을 향해 움직였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붙잡았다. 버텨야 해. 단 1분만. 그때 규칙서가 공중에서 스스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붉은 글씨 하나만 남았다. 새벽 6시, 네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라. 나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어떻게?
어떻게 증명해?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문틈이 활짝 열리며 모니터 속 나가 웃으며 들어왔다. 그 얼굴은 내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는 새까맣게 비어 있었다. 나는 그대로 의식이 끊겼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은 밝았다. 핸드폰 시계는 6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검은 액체도 머리카락도 그림자도 꿈이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여보세요? 나 지금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목소리였다. 민준 씨, 어제 첫 근무 잘 버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숨이 멎었다. 수학이 넘어 웃음소리가 섞였다. 이제 그 자리는 당신 거예요. 앞으로 매일 밤 영원히. 전화를 끊자 벽시계 초침이 다시 십시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왔다.